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크루르의 야행 함께 하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민년 지지편으로 넘어가가지고 오늘은 12신사를 할 겁니다. 양강망하고 십간론 위주로, 물론 지지도 12운성하고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은 천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아무래도 천간의 이민년, 임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을 한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지지로 넘어가가지고 신살 내지는 형충합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신살이 이제 12운성하고 좀 비슷하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신사의 생지에 대한 부분과 좌오묘, 왕지, 그리고 진술충미의 묘고지, 요것이 이제 4개씩 해당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12운성도 인신사회다 그러면은 양간 입장에서 장생지하고 충을 하는 병지, 그리고 또 록지하고 충을 하는 절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딱 얘기를 하면 생록, 병, 절 딱 요 4가지만 들어옵니다. 인신사에 해당하는 양일간은 생록, 병, 절 이렇게 들어오고요. 음일간은 목욕지, 태지, 제왕지, 사지 이렇게 해서 요광, 사태 이렇게 4가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양간은 생록, 병, 절, 그러니까 12운성 중에 나머지 8가지는 굳이 읽을 필요가 없고 이민년의 인목을 읽을 거니까 양일간이라 하면 생록, 병, 절 중에 딱 한 가지만 나한테 해당이 되는, 또는 내 사주 천간에 있는 양일간에게 해당이 되는 그 글자를 생록, 병, 절 중에 읽으시면 되고, 음일간이다 라고 하면은 요광사태, 목욕지, 제왕지, 사지, 태지 요 4가지 중에 읽으시면 된다. 뭐 요렇게 구분을 지으면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대입을 해야 할 필요는 없고, 그곳에 해당하는 지지 글자에 해당하는 생지, 왕지, 묘고지 이런 식으로 딱 나눠가지고 읽으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지지로 하는 이 신살의 경우에는 일간이 아니라 띠를 기준으로, 즉 년지에 해당하는 년에 있는 지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는 또 삼합에 대한 부분을 모르시면 안 되겠죠. 내가 범띠다 그러면은 인, 오, 술 운동을 해서 화라고 하는 오행의 기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범띠도 마찬가지고 말띠에 해당하는 오년생, 그리고 개띠에 해당하는 술년생, 이렇게 인오술년생이 거대한 화의 운동, 인오술 삼합하면은 이제 화가 되니까 그 화의 에너지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오술에 해당하는 이 글자를 가지고 이제 12신사를 돌리면은, 제가 이제 표를 이제 올려서 링크를 첨부를 해드렸는데, 어플로 보시는 분들은 그 점점점 해당하는 그것을 클릭하셔가지고 링크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신살표를 보시면은 삼합에서 첫 글자, 그러니까 내가 인오술 띠다 그러면은 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진연월, 망장반, 역육화, 겁재천 이런 식으로 지살, 년살, 월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오술이다 그러면은 삼합의 첫 글자는 무조건 지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민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것도 되고, 또 이민년이 굳이 아니어도 12신살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또 생지, 인신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우선적으로 지살과 그에 충하는 역마살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 사주가 인오술년생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인목이 지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민년을 내가 읽고 싶다, 이민년의 운세를, 그러면은 인오술년생은 인목이 뭐가 된다? 지살이 된다. 그리고 그 인과 충을 하는 신자진년생, 원숭이띠, 쥐띠, 용띠 이렇게 신자진년생 띠들은 인목이 오면은, 자, 신자진은 신금이 지살이 되죠. 그 지살과 충을 하는 것이 역마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살과 역마살을 이제 하는 시간으로서 지살이 뭐고 역마살이 뭔지, 결국에는 다 이동수와 관련이 있는 글자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살에 대응하는 역마살, 역마살에 대응하는 지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이민년이 내년에 오니까 이민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띠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일간도 중요하지만 그 일간에 해당하는 십성이라든지 오행, 그 못지않게 내 띠에 해당하는 연띠가 나를 대표하는 케이스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원래 자평명리학, 일간을 기준으로 하는 신법 명리라고 하거든요. 서자평 선생이 지은 자평법에 창안해서 현대 사주학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일간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 전에는 고법 삼명학이라고 해서 년을 위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명신이라고 해가지고 년간을 녹으로 하고 년에 있는 지지를 명으로 하고 그 연주에 해당하는 나부모행을 갖다가 신이라고 해서 녹명신으로 간명을 하는 것을 고법, 완전히 그 고전적인 삼명학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삼명통해라고 하는 책을 좀 많이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삼명통해는 그 고전에서 비롯된 각종 특수격이라든지 신살료라든지 그러한 나부모행 같은 것들이 고전적인 부분에 대한 사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한 고법에 대한 기술들을 다 총망라해 놓은 사전이나 다름이 없다. 삼명통해에 대한 부분 살짝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신살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신살도 있고, 일간을 위주로 보는 신살, 연지를 위주로 보는 신살, 이렇게 있는데, 이 12신살에 대한 부분,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망신살이라든지 역마살이라든지 도화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띠에서 이제 파생이 되는 그런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게 될 지살에 좀 대응하는 이제 역마살 있죠. 그러면 이제 신자진 년생들이 인묘친 하면서 이제 인에서 역마살이 들어오는데, 이 역마살이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우리들이 사주를 잘 모르시는 분도 민간 토속 신앙에서 삼재라고 하는 용어로다가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요 3년간을 삼재라고 하는데, 역마살에 해당하는 삼재는 이제 들어오는 삼재다 해서 들삼재, 그리고 내년에 해당하는 개묘년, 묘는 들어와서 누웠다 해서 눌삼재, 그리고 지는 삼재가 이제 들어왔다가 나가는 시점이죠. 그래서 나갈 삼재라 해서 날삼재, 이런 식으로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마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삼재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오늘 설명할 부분은 지살하고 역마살을 한꺼번에 이해를 할 거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어요. 뭐 두 개라 해가지고 하나를 이해하는 것에 두 배가 더 힘이 드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시면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아는 힘으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양면의 기질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해당하는 이제 지살의 경우에는 이것은 간판에 해당하는 첫 시작, 출발과도 같은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운성하고 대응해가지고 이해를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는데, 아무래도 천간하고 지지의 대응이 12운성이라고 하면 지지에 해당하는 이 띠를 기준으로 보는 이 신살은 조금 더 현실적인 움직임에 특화가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살의 경우에는 12운성 장생지하고 대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생지도 이제 엄마 뱃속에 나와서 출산을 막 한 그러한 신생아의 느낌을 얘기하죠. 지살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자기 영역으로 점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토가 엄청 크다, 그러면은 그 영토에 이제 국경을 넘은 거죠, 딱. 근데 국경을 넘은 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국경을 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영역에서 바깥 영역으로 국경을 넘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것을 이제 역마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에너지, 나의 영역이 있다고 하면 그 영역으로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지살이다. 그리고 반대로 내 영역에서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하는 운동은 역마살이다. 결국에는 내 영역이든 다른 영역이든 결국 국경에 밀접해 있는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에너지 운동들이 지살과 역마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인호술하고 신자진의 이런 운동이 지살과 역마살을 겸한다는 거고,
내년에는 이민년이죠. 그러면 인호술 운동을 하니까 인호술 띠들의 경우에는 지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고생하신 분들, 지살은 결국 뭐를 거친 거예요? 해자축, 겁재천을 거친 거죠. 겁살, 재살, 천살. 이 겁재천이 정말로 좀 힘든 세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호술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해자축을 겪은 거니까 북방수운을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방수운에는 에너지를 대놓고 쓸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찌그러져 있는, 내 뜻대로 화를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겁살, 이거 뭐 뺏기고 차압당하고 기운이 완전히 끊기는 절지와도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12운성의 절지와 대응이 된다. 이 겁재천이 절태양지라고 보시면 돼요. 절태양. 겁재천이 절태양지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겁재는 기운이 끊어진 상태. 끊어지니까 완전히 내가 이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적군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다 뺏고 몰살하고 막 불 지르고 막 그럴 때 나는 이제 숨어 있어야 되는 상태가 그게 겁살이고, 그 겁살에서 진행이 되면 완전히 주도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내가 이제 고생을 하는, 재앙을 맞이하는 뭐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재앙 제자를 써가지고 제살. 그렇게 해서 이제 천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하늘에서 주는 형벌이다. 그래서 벌을 받는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서 천살까지 해서 겁재천 이렇게 해당하는 기운을 지나왔다. 인호술 띠들은. 그래서 이제 막 도망온 거예요. 겁재천을 지나서 목숨을 부지하고, 이 시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제 힘든 사람들도 많고, 뭐 심지어는 진짜 생을 달리하신 분부터 해가지고 아프신 분부터 해서 뭐 금전적인 손실을 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러한 것을 이제 벗어나서 내 영역으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그런 첫 출발선상이 지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살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내 간판이 이제 시작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간판, 홍보, 선전물. 이제는 여기서부터 나를 이제 조금씩 알리기 시작하는 그런 운동이 되는 겁니다. 알리든 알리고 싶은 마음이든 알려지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자기 영역으로 들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운동성이 부드러워진다.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역마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결국에는 운동성이고, 쫓겨다녀서 도망을 가든 도망쳐가지고 이제 결국 내 영역으로 들어오든 어쨌든 위험에서부터 벗어나고 정보 소식을 전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지살 역마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움직임에서부터 온다. 인신사의 생지이기도 하고, 이 12신살로 이제 지살과 역마가 이제 서로 충돌하는 관계에서 그렇게 운동을 하게 된다. 근데 이게 만약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는 입장이다.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오긴 오는데 이제 국경을 막 넘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경을 막 넘었기 때문에 아직은 조정에 들어오기 전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또한 마구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빠르게 움직여서 전달을 해야 되는 임무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빨리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또 내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으면 그거를 전달해 줄 사람한테 이렇게 넘겨줘야지, 엉뚱한 사람한테로 간다든지 결국 왕이나 책임자에게 보고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지살 자체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을 지거나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살에 대한 것과 역마살에 해당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정보와 소식통과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역마살은 그 소식을 갖고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그러니까 안팎의 구분을 짓는다고 했을 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역마살이라고 하면, 지살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역마살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살도 역마고 역마도 지살이고 이렇게 대응하는 움직임인데, 역마는 나간다는 의미고 지살은 들어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살이나 역마살이나 둘 다 이동수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뭐 이사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대체로 지살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이사나 이동을 얘기하고, 역마는 어떤 정보나 소식통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지시를 받는다든지 환경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사하는 부분, 이동하는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마나 지살에 대부분 이동수나 움직임이 따른다. 그래서 인호술 띠들 지살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좀 갖게 된다. 하지만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죠. 지살은 본인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인호술이 지장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살, 장성살, 화개살 해서 본인의 에너지가 아주 왕성해지는 이제 그런 시작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움직이는 힘에 대한 것들은 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자유롭게 살고 싶잖아요. 그것의 어떤 반대적인 의미, 뭐 부정적이다 하면은 자유가 주어진 대신에 책임이 따라오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사라든지 이동, 이직, 움직임 이런 것들을 내가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손실을 보든 이득을 보든 책임져야 한다. 그런 책임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쥐지로만 또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얘기했듯이 일간과 어떤 오행의 기준, 또 계절도 중요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앞서 얘기한 그 천간이라든지 난강망이나 월지에 비교되는 이런 흐름들을 이렇게 쭉 봤을 때 만약에 이민년에 오는 지지, 인목, 오행상 목이잖아요. 나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목에 해당하는 기능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요 지살, 인목이 긍정적이다 하면은 정확한 정보가 들어와서 시작을 하는 것이 돼요. 인목은 시작하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목이니까 에너지를 설계하고 창조해서 치고 나가는 그런 개념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이다 내 사주에 목을 쓰는 것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이때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이 불편한 사람들은 시작을 할 때 조심을 해야겠죠. 시작을 안 하든지 누가 하자고 해도 거절을 하든지 이거는 시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나한테 분명히 손해로 다가올 것 같다 하면은 딱 스탑을 해야죠. 근데 만약에 목이 긍정적이다. 내 사주에 목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요때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향후 4년간, 8년간 그런 삼합의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지금 이민년, 그 다음에 병오년, 경술년 이렇게 8년에 걸쳐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2030년에 해당하는 경술년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2030년에 해당하는 경술년까지 연결이 된다. 2026년은 병오년이고요. 2022년이 이민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호술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병오년은 장성살이고 경술년이 이제 화개살이 된다. 그래서 지장화의 운동으로 이제 막 지살로 치고 들어와서 본인의 어떤 간판을 달고 새롭게 일을 추진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띠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목이 잘못된 내 사주에 아무리 인호술 띠다 하더라도 목이 잘못되면 시작이 잘못되는 거예요. 지살로 들어오는데 이 들어오는 출입문의 방향 또는 내가 기존에 다니던 데가 아닌 뭐 다른 쪽으로 해서 지름길로 온다든지 뭐 하다가 잘못되든 시작의 문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뭐 동업이 됐든 아니면 본인이 뭐 처음에 맺었던 뭐 거래처가 됐든 뭐가 됐든 목이라고 하는 시작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목이 내 사주에 귀신인지 용신인지 이걸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부정적이면 시작부터 잘못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자꾸 방법을 찾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시작부터 잘못됐으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시작이 잘못된 사람들은 나중에 진행을 하면서부터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거 얼토당토 없는 소리죠. 시작이 잘못되면 아예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일 수도 있는 거고 사람 관계도 아예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그냥 만나지 말아야 하는 거고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지 해면서 이제 방법을 찾아간다?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지살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 위주대로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 관계, 대인 관계 하기에도 굉장히 좋겠죠. 대인 관계라든지 움직임, 사람 관계하고 정보 같은 거 얻어 듣고 또 나도 어떤 의견 같은 거 내고 서로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유통적인 흐름 같은 거죠. 유통적인 흐름. 근데 요것이 이제 물건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목이기 때문에 목은 서로 의견,
생각이나 어떤 설계 단계,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방을 몇 개를 만들고 출입문은 어느 쪽으로 내고 발코니는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세울 때가 이제 모계 단계이기 때문에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제 금의 단계예요. 그래서 대부분 유통업을 적극적으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금이 발달이 돼야지, 목이 발달이 되면 자꾸 방법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안 맞게 됩니다. 물건에 대한 흐름이 원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유통이긴 유통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생각적인 유통, 정신적인 유통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살이 움직일 때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일적인 그 진행이 형성이 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내가 이제 목적을 지향해가지고 움직이느냐 아니면 내 자존심을 세우느냐,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존심을 세우게 되면은 시작을 하면서부터 완벽을 기하려고 하는 좀 욕심스러운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막상 나한테 긍정적인 에너지가 오는 것 같더라도 내가 거부할 수가 있다. 내가 거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에너지 자체가 내가 주도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을 할 수도 있지만 포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자존심적인 거 조금 내려놓고 인내와 끈기, 무조건 지금 시작하면 끝까지 하겠다는 생각으로 뛰어드는 게 좋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다가 마는 중도 포기, 작심삼일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다. 어쨌든 인호술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살이기 때문에 활동성이 그래도 보장이 된다. 움직이는 시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사주에 만약에 인목을 동하게 하는 신금이 있거나 해수가 있거나, 그래가지고 뭐 인해합이라든지 인신충이라든지 또 사화라든지 신금이 있어가지고 뭐 인사지 사명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바로 글자에서 이제 동하겠죠. 내가 글자가 이제 연에 있다. 그 연에서부터 이렇게 동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역마살이니까 바로 연초부터 동하는 겁니다. 인신충을 때리면서 바로 움직이게 된다.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내 영역이 아닌 내 영역 밖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시가 내려오거나 누가 불러주거나 남의 영역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서비스적인 느낌도 좀 될 수 있고, 그렇게 움직임이 형성이 된다. 그리고 내 사주에 이제 지살이 있게 되면은 이 지살하고 조금 안 좋은 작용을 하는 게 육해살이 됩니다. 그래서 인호술에 해당하는 육해살은 유금이 돼요. 사유축 운동을 해서 망육천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사유축은 인호술의 윗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인호술이 형님으로 모셔야 하는, 형님 또는 윗사람, 스승, 어른 이렇게 모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유금이 있게 되면 그 유금한테 눈치를 보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사주에 유금이 있으면은 이 충도 충이지만 인목하고 또 원진살을 치잖아요. 인유원진. 근데 또 원진이라서가 아니라 일단 이 육해살이 내 사주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좀 부정적인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인목의 지살적인 의미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데 그 유금이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뭐 간목일간이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인호술 띠다. 그러면은 이민년이 왔으면 이제 지살이 온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유월생이에요. 정관에 해당하는 유금이 월에 있다. 아니면은 내가 유시다. 그러면은 그게 인호술 하려고 지살 운에 딱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 유금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정관이 방해를 하니까 자꾸 내 자존심, 이런 정관적인 자존심, 틀에 박힌 생각, 그리고 자꾸 사람들하고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비견의 운동을 방해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거죠. 비견이 이제 지살이 되니까 그게 또 내 지살의 뿌리를 얻어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것도 되잖아요. 간목일간이면 이민년의 인목의 뿌리가 되니까. 그래서 움직이려고 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이제 간목일간, 을목일간이 되는 거죠. 갑을목일간은 이제 인목의 뿌리를 얻으니까, 을목일간은 이제 겁재로 뿌리를 두니까 본인이 움직일 때 항상 누구를 데리고 움직이거나 어디 소속이 되거나 이런 동업적 형태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화일간이다. 그러면은 인성이 지살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화일간에 인호술 띠다. 그러면은 이제 화일간 입장에서는 지살이니까 인성이 움직여서 문서 같은 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요럴 때 이제 본인의 어떤 모친, 엄마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든지 학위 수여 같은 거라든지
뭐 이사, 이동 할 때 뭐 계약서 같은 거 쓰는 것들.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예, 원래 인성이라는 것은 도장 찍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 바로 도장 찍고 결혼했다 그러면 혼인신고 찍고 다 이렇게 도장 찍으면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죠. 예, 원칙적으로는 도장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에 대한 시작. 그리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를 얘기하죠. 그게 없으면은 이제 불법 체류자, 그리고 또 신고가 안 돼 있으면은 뭐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의료적인 혜택도 못 받고. 그러니까 인성이 그거를 먼저 시작을 하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화일간들은 이런 인옷을 띠다 그러면 이 지살년에 그런 도장을 부여잡고 딱 찍으면서 시작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모든 오행이나 지지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인목의 시작은 물건이 완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실체화해서 볼 수 있는 시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언제 되냐. 밥을 다 완성하기 전에 계속 밥솥을 열어보면 밥이 익질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항상 급하게 마음 먹고 빨리 결과물 보려고 하고 옆에 사람한테 자꾸 채근하고 보채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 투자, 그리고 믿음과 신뢰. 계속 잘 자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 식물도 자라는데 막 더 빨리 자라라고 막 뿌리를 뽑아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농사 망치는 거였듯이 기다리고 인내하는 작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화일간의 경우에는 그런 지살이 이제 인성에 해당하니까 그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것을 볼 때 또 공망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갑진일주다 그러면은 인묘가 공망이죠. 갑진을사일주다 그러면은 인옷을 딱 할 때 그 인이 지살인데 이 지살이 공망맞은 형태로 들어오는 거니까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 미동이 있어도 그것이 나한테 공망맞은 형태로 오니까 크게 속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실체로 다가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만약에 또 화일간이다 그럼 병호 정미일주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또 인묘가 또 공망이니까 그런 경우에도 그렇고 무신기유일주도 그렇고 인묘가 공망이죠. 경술신해 임자 개축 이렇게 일주에 따라서 인묘가 공망일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토일간, 뭐 금일간, 수일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토일간은 관이 지살이니까 관이 움직이는 거예요. 관이 움직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내가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할 때 정부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공문 같은 게 내려와서 기회가 생기는, 긍정적이면 기회가 생기는 거고 부정적이면 내가 하려고 했던 정책이 바뀌는 거니까 거기에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존 법에 적응을 했는데 이제 딱 치고 나가려고 하니까 법이 바뀌어버리는 거 있죠.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관이 지살로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토일간은 무조건 법에 대한 것을 잘 알아보고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냥 막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냥 가려고 하면 갑자기 출입증 내놓으라고 하면은 원래는 입장 시켜줬는데 왜 안 되냐. 아 이제는 안 된다. 출입증 다 해가지고 법이 바뀌었다. 이렇게 되면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항상 뭐 일을 진행할 때 추진할 때 이 법령들이 이제 바뀐 게 없는지. 요즘에는 또 부동산법에 대해서 왔다 갔다 말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재산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뭐 처분하고 매도하고 매수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세금적인 이런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지, 혜택을 또 받을 것이 있는지 이런 거 좀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관적인 부분에 대한 지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신기유 일주는 인묘가 공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일간이다. 그러면은 경술신해는 인묘가 공망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참고를 하시고, 금일간에 이제 재성이 지살로 연결이 되니까 이때는 이제 내가 쓰는 시간에 대한 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적인 개념으로서의 이사 그리고 이직 요럴 때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이 좀 많겠죠. 뭐 대학생이다 그러면 요럴 때 이제 졸업을 해서 학생 신분에서 이제 막 직장인 신분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내가 썼던 시간이 공부를 하면서 자격을 만들었던 시간이 이제 바뀌는 거죠. 재성이라 해서 돈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돈을 벌 때 시간을 쓰잖아요. 누구는 가만히 앉아서 편의점에서 손님 기다리면서 그 바코드 찍어주고 그 물건 진열하고 그런 일로 시간을 써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 있고, 주유소에서 뭐 기름 넣어주고 버는 사람 있고,
또 누구는 뭐 회사에서 사무직 하면서 컴퓨터 만지면서 돈을 버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도 돈이지만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시간을 쓰는 것이 재성이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재성이 이런 지살로 움직였다. 그러면은 내가 쓰는 시간이 바뀐다. 그리고 뭐 여자의 경우에는 이럴 때 이제 뭐 출산을 했다. 그러면은 이때 휴직을 하거나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이제 쉬거나 몸을 추스리는 그런 부분으로 시간을 쓰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쨌든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데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된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밖으로 나가려면 내가 준비를 해서 치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살의 경우에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에 대한 결산을 이제 하는 거죠. 어쨌든 내가 쓰고자 하는 시간과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이제 그동안 현금으로 있었다. 그럼 문서로 바뀌든지, 문서로 있었다. 그러면 현금으로 바뀌든지 해서 현금 문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생기는 시점들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수일간은 식상이 이제 지살이 되는 거니까 식상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움직임이 형성이 된다. 이럴 때부터 이제 진로가 움직임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요것이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제 추진하고 진행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건데, 요것은 이제 대체로 나이 좀 드신 분들 자식과 관련된 문제로다가 자식이 뭐 학교에 입학을 한다든지 갑자기 이제 집에서 통학을 하던 학생이 기숙사에 들어간다든지 뭐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하숙을 하든 자취를 하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형태. 그러니까 식상이 지살로 움직이는 거니까 자식이 움직이는 그런 속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던 일에 대한 속성, 그러니까 내 손발이 이것저것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살이 어쨌든 이제 움직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육해살이 있으면은 좀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일간한테는 관이고, 화일간한테는 재성이고, 토일간한테는 식상이고, 이렇게 일간별로 대입해가지고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일간은 인목이 식상인데 금, 이 유금이 이제 인성이잖아요. 그러면 인성에 대한 문서적인 문제가 좀 장애를 입을 수 있는 거죠. 자식을 이제 학교를 보내든 뭐를 보내든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이 유금 때문에 장애를 입을 수가 있는 거니까 문서 문제 혹시 그런 거 걸려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계획을 하려고 했던 것이 딱 있는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갑자기 딱 현금화하려고 했을 때 뭐가 법적으로 걸려 있거나 뭐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몇 개월 걸린다. 근데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이제 낭패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겠죠. 그렇게 항상 육해살에 그런 어려움에 걸리지 않도록 지살로 움직일 때는 항상 이런 육해살이 방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육해살에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지만 지살로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육해살에 대한 부분을 잘 봐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마살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살하고 거꾸로 반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움직임은 결국 똑같은 움직임인데 지살은 내가 결국 내 영역으로 들어오기 위한 선택의 의지가 강하게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역마살은 외부에서 나를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주든 조직적인 부분에서 나를 시키든 지시하든 명령하든 그런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살적인 의미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역마살은 말 그대로 이동하는 살입니다. 이동살, 통신수단 같이 소문, 루머, 정보, 자료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역마살은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알려지고 드러난다라는 의미로 좀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역마살이 긍정적이다. 그러면은 내가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어떤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계획이 역마살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나서 사람들한테 다 알려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 역마에 해당하는 관이다. 그러면 관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아는, 그러니까 상을 받았는데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알게 되는 곳에서 상을 받는 거니까 굉장히 명예로운 거죠. 근데 그 관이 만약에 좀 부정적이다. 그러면 혼이 나는데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혼이 나는 그런 좀 망칠 수도 있는 거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남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제 돈을 벌거나 그 투자적인 부분에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하여튼 이제 소문이 멀리까지 퍼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소문이라든지 정보, 소식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고 퍼진다. 그래서 남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있죠. 서비스업이라든지 소식을 전달하는 뭐 기자라든지 언론인, 평론가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은 이 역마살을 꼭 가지고 있어야만 사람들을 만나는데 아주 의미가 있다. 역마살이 없어도 그런 직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역마살이 있는 사람이면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역마살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남의 영역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지살은 내 영역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게끔 내가 가서 명함을 돌리는 거죠. 명함이라든지 초대장을 돌려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지살이라고 하면, 역마살은 내가 참여를 하는 거죠. 여기 모임에도 참여하고 저기 파티에도 참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여가지고 계속 사람과의 관계를 한다. 낯선 사람하고 관계를 한다. 그리고 또 중개자 역할도 하게 됩니다. 내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항상 누구하고 이렇게 엮이게 돼 있어요. 누구를 소개를 해주든 놀더라도 같이, 야 누구 불러, 누구 같이 해, 아니면 누구 빼, 막 이런 식으로 이합집산이 막 생기면서 항상 중개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구를 소개해준다든지 중개를 시켜준다든지 뭐 중매를 서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이제 역마살이 오는 운에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이 신자진 띠의 경우에는 요 인년부터 삼재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 삼재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부정적이다 이렇게 무조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역마살이 긍정적일 때는 굉장히 또 나한테 정보라든지 이런 외부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명예로운 일로 이렇게 불러줄 일이 많이 생깁니다. 원래 역마살이라는 것은 사실은 쫓기는 거긴 해요. 왜냐면 역마살로 쫓기면서 이제 말을 타고 이제 도망을 다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역마살로 이렇게 쫓기면서 결국에는 육해살, 6가지 해를 입는다 해가지고 육해살인데, 그 육해살로 이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육해살은 왜 고생을 하느냐? 내가 누군가를 이제 모시거나 적군이 이제 쳐들어오면은 그 쳐들어왔을 때 다양하게 이제 고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고생도 해야 되고, 그것을 내가 좀 떠받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기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내가 져주고 좀 자존심도 굽히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야 하는 게, 그게 육해살인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역마살에서 육해살 지나면 이제 화개살이 오는데, 화개살은 이제 화려함을 덮는다 해가지고 자기 어떤 주장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에너지 같은 것들이 확 그냥 덮여버리는 거니까, 묻어버리는 거죠. 그냥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묻히거나 참거나 에너지를 좀 가두는 이런 역할이 되는 거니까, 이런 삼재 개념이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로 연결이 되는 그 첫 시발점이 역마살이라 해가지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역마살이라는 게 결국에는 남의 영역에 가는 것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도망을 다니거나 쫓긴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나는 도망자 신세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행을 한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의 집을 떠나서 고생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돈 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돈을 주고 여행 패키지 끊어가지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차 타고 하면서 관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말 그대로 도망자, 쫓기는 자와 다름없이 내가 기존에 생활하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요. 여행을 다녀보신 분 알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은 뭐가 따라오느냐? 경험치가 쌓이고 또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삼재라 해가지고 요때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삼재운에 크게 발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도망 다니고 쫓기거나 이렇게 움직임이 형성이 될 때 오히려 더 큰 성과를 얻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자기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사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좀 불안정해 보이고 뭔가 자기 영역에서 적응을 못하는 사람 같이 막 보이기도 하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 다른 거라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움직임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역마가 긍정적이기도 한, 그리고 특히나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셀럽들, 정치인들, 외교관들 막 이렇게 들락날락 거리면서 이동수가 많고 또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그런 막 국제 막 학술대회 막 이런 거 나가고 하는 사람들, 이 역마가 있어야만
나를 불러주고 나도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 내지는 에너지 자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튕겨져 나가서 결국에 남들한테 나를 알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내 사주에 역마가 있거나 역마가 들어오는 운에, 그러니까 이제 신자진 띠들은 이민년에 그러한 속성을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역마살이 이제 있게 되면은 일간들로 이렇게 보시면 목일간은 인이 비견 겁재니까 이 비겁으로 이제 역마성을 띠는 거죠. 역마성을 띠는 거니까 이 비겁이 결국엔 나를 불러주는 겁니다. 아까 지살은 내가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요것은 이제 역마살이란 말이에요. 신자진 띠들은. 그러니까 똑같은 비겁이어도 지살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살은 내가 선택해서 책임지기 위한 이것저것 움직인다고 하면 역마는 비겁이 날 불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화일간이다. 그러면은 화일간 입장에서는 이제 인성인 거죠. 이민년의 인목이. 그러면 인성이 나한테 움직임을 형성을 시켜준다. 그러면은 화일간은 무조건 문서가 동해야지만이 이동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역마가 인성이잖아요. 그러면 인성이 동해야 역마가 생긴다는 거니까 그냥 몸만 딱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장 먼저 찍고, 그리고 어떤 문서적인 부분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움직임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일간 입장에서는 인성이 역마지라는 거. 그래서 인성으로부터 내가 얻을 게 있다고 하면 이런 문서에 이득이 생길 수가 있다. 문서 이득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게 만약에 내 사주에 좀 너무 귀신이다. 인성이 너무 많다. 아니면은 인성이 나한테 좀 귀신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면 문서를 쓰더라도 좀 마음에 안 드는 문서, 아니면은 있는데 또 사고 막 그런 별로 막 그렇게 귀하지 않은 문서 있죠. 뭐 그런 게 될 수가 있는 게 사주마다 득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문서적인 부분으로부터 이동이 되는 거니까 윗사람에 대한 임명장도 낼 수가 있어요. 출장 갔다 와라 이러면은 그 인성으로 이제 지시 받은 거니까 문서 도장 딱 찍고 결제 맞고 이제 출발하는 거죠. 떠나러.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토일간이면은 관이 또 역마가 되니까 토일간 입장에서는 이제 관, 이건 직장이 이제 역마를 띠는 거니까 부정적이면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고, 요즘 이제 코로나 시국에 회사가 막 인수합병하고 막 여기저기 막 팔기도 하고 팔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자기가 현재 일하던 부서가 뭐 없어지거나 합병이 되거나 옮겨 다니면서 그러한 영향에서의 나를 이제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러니까 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집을 계약을 했는데 거기가 뭐 갑자기 재개발이 됐다, 아니면 뭐 고장이 나가지고 뭐 수리를 하는데 얼마까지 뭐 다른 곳에서 뭐 지내야 된다라든지 그런 관에 해당하는 이런 뭐 공문 같은 걸로 인해서 내가 움직임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역마살이 된다. 그리고 이제 금일간은 이제 재성이 역마한 거니까 요거는 이제 일적인 면에서 이제 뭐 급여에 대한 문제 있죠. 뭐 연봉 협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회사가 멀어지겠죠. 기존에 있던 회사하고 좀 멀어지면서 좀 가까운 데 좀 다녀야겠다. 아니면은 돈을 얼마를 주니까 복지가 조금 더 좋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편했던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한 뭐 그러한 조건을 맞추기 위한 거죠. 근데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마침 그 다른 회사에서 막 제안이 왔다. 오더가 따라오거나 제안이 오거나 해서 내가 그러한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성이라 해가지고 내가 마구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역마살 운에는 무조건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합니다. 움직임에 대한 것은 내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소식에 대한 부분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고, 지살은 그 반대예요. 지살은 내부에서 외부로 소식이 전해져 오고, 그리고 외부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마에 대한 부분이 재살로 연결된 금일간은 그런 속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수일간은 이제 식상이죠. 식상이 역마지니까 뭐 당연히 공이 자식 때문에 움직일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마음이 없어도 자식과 관련된 뭐 부정적이면 자식이 뭐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뭐 그러한 어떤 손해가 나거나 뭐 문제로 인해서 이동하게 되는 게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 식상이 자식이라고 보면은 자식 때문에 이동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 이제 개인 영업을 한다, 가게를 차렸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움직이게 되는 그 흐름이 형성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내가 그냥 때려쳐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봐두던 자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뭐 급매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원래 그냥 무리해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원래 한 얼마 정도 가격을 봐왔는데 완전히 그냥 파격적인 조건에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이 기회다 해가지고 내가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형태로 진행되는 게 이제 역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역마라는 건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움직이는데 그냥 재밌어서 심심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정보가 반드시 들어와야지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 정보라는 것은 나를 시키거나 지시하거나 이쪽으로 움직이는 게 더 좋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를 동하게 만들어야 움직이는 것은 이제 역마이기 때문에 피동적인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이런 역마적인 부분으로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혼자서 그거를 처음부터 막 계획한 대로 막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조건 같은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자, 십성이 딱 나와 있잖아요. 내년에 뭐 목일간이면 이민년에 인목이 비겁이고 화일간이면 뭐 인성이고 이렇게 십성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동하는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이 있는데 바로 봄부터 동하는지 여름 지나서 가을에 동하는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가을에 동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은 인목이니까 신월에 인신충 때리면서 그 인목이 역마살이 이제 동한다, 뭐 지살이 동한다 하는 것을 더 크게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이제 충이라는 조건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리고 또 이제 양력 5월달에 해당하면 이제 을사월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을사월에 인사형으로 그때도 동합니다. 그렇게 동하고 해월 같은 때, 겨울철에 해월이 신해월인데 요 신해월에도 인의 합으로 또 동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형충의 합도 같이 보시면서 내 사주에 어떤 때 동하는지 또 봐야 하는 게, 지금 이것은 이제 그 해 월운을 보고 얘기한 거고 내 사주에 해수가 있을 수 있고 사화나 신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신충으로 동할지 인사형으로 동할지 아니면 인의 합으로 동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서 내년에 어떤 식으로 좀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지 한번 궁리를 해보시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지살하고 역마살을 학습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망신살하고 겁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축하고 해묘미 띠가 망신살과 겁살을 어떻게 대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